어서 오세요.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와 고운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 30년 전 남편을 데리고 사라졌던 여자 정혜숙. 정혜숙. 명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은지 어머님이세요. 도연의 말에 혜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필 왜 이 여자가 딸의 시어머니로 나타난 걸까? 은지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빼앗은 그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듯 숨이 막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역 근처 낡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명자 미용실은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작은 가게입니다. 간판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짝, 달아빠진 계단, 그 모든 것이 명자의 인생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명자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이 오래된 미용 의자를 비추고 명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빛과 가위를 정리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킵니다. 명자는 물이 담긴 분무기를 들고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줍니다. 시들어가는 제라늄이지만 매일 정성껏 돌보는 것이 명자의 아침 일과입니다. 골목 안쪽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명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단골 손님인 김순이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8순이 넘은 할머니지만 매달 한 번씩 머리를 손질하러 옵니다. 명자는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오늘은 파마하러 오셨어요. 그럼 다음 주에 손자 돌잔치 있어서 말이야. 머리 좀 예쁘게 해줘야지. 명자는 능숙하게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케이프를 둘러줍니다.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 같습니다. 파마약 냄새가 미용실 안을 가득 채우고 명자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로드를 하나씩 감아 올리며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명자 씨 딸은 요새 어떻게 지내? 서울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바쁘다고 자주는 못 내려와요. 그래도 딸이 잘 되니 얼마나 좋아. 우리 때는 여자가 은행 다니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감아 올립니다. 딸 은지는 서울 시내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집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 머리를 손질하고 수다를 떨다 갑니다. 명자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명자 씨, 그런데 딸은 언제 결혼시킬 거야? 이제 36 아니야. 파마 기계 아래 앉은 박영자 아주머니가 물어봅니다. 명자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합니다. 글쎄요, 요즘 애들은 결혼을 누가 해요? 자기 일하느라 바쁘다고만 하네요. 그래도 딸 하나밖에 없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러게요. 제 생각도 그래요.
입으로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척하지만 명자의 가슴 한편은 헛헛합니다. 은지는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주말에도 집에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명자는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끔은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점심시간 명자는 가게 문을 잠시 잠그고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사옵니다. 미용실 안작은 탁자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명자는 이 평범함 속에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염색을 하러 온 손님, 커트를 하러 온 손님, 파마를 하러 온 손님. 명자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 일이 싫지 않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명자에게는 삶의 보람입니다.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명자는 가게 문을 잠급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 미용실 위층에 있는 좁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먹으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은지라는 이름이 뜹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들뜬 느낌입니다. 명자는 반찬 그릇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그럼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명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가슴속 헛헛했던 부분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은행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실하고 착해요. 엄마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라. 곧 시간 맞춰서 내려갈게요. 그때 소개할게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알았어. 잘 됐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전화를 끊고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힘들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은지를 대학까지 보냈던 일들, 밤늦게까지 일하며 딸의 등록금을 마련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명자는 일어나서 작은 장롱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모두 명자 혼자 은지를 키우던 시절의 기록들입니다. 사진 속 은지는 항상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지도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입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밤입니다. 명자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장롱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녁 드라마가 시작되지만 명자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입니다. 손님들에게 파마를 해주면서도 염색약을 바르면서도 자꾸만 은지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명자는 가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명자는 그날 이후로 며칠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손님들의 머리를 손질하면서도 자꾸만 딸 생각이 납니다. 은지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정말 좋은 사람일까? 혹시 딸이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딸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짓곤 합니다. 목요일 오후 명자가 손님의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은지입니다. 명자는 서둘러 드라이어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명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상견례라니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상견례요? 벌써? 네, 상대 부모님도 오신대요. 강남에 있는 라움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명자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라움 한정식집이라니 제법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뭘 준비해야 하니?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옷도 평소처럼 단정하게 입으시고요. 일요일 낮 12시예요. 알았어. 꼭 갈게. 근데 은지야, 상대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했지? 건설 회사 하신대요. 혜성건설이요. 수원에도 아파트 많이 지으신 회사래요. 아, 혜성건설. 이름은 들어봤다. 큰 회사지? 네, 꽤 큰 회사래요. 엄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혜성건설이라면 수원에서도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명자는 조금 긴장됩니다. 큰 회사를 하는 집안이라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명자 씨, 괜찮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손님이 묻습니다. 명자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드라이어를 듭니다. 아, 네. 딸이 상견례 한대요. 이번 주 일요일에요. 어머, 축하해요. 딸이 드디어 시집 가겠네.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다니 다행이에요. 상대가 어떤 집안인데요? 건설 회사 한대요. 혜성건설이라고. 어머, 혜성건설. 그거 큰 회사 아니에요. 명자 씨 복 터졌네. 손님의 말에 명자는 억지로 웃습니다. 복이 터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도 듭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고릅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꺼냅니다. 다림질을 정성껏 하고 구두도 닦아둡니다. 명자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고 이리저리 돌아봅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초라한 것 같기도 합니다. 큰 회사를 하는 집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더욱 바쁘게 지나갑니다. 명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손님들을 맞이하며 상견례 생각을 떨쳐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혹시 상대 부모님이 자신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미용실 한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토요일 저녁 명자는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내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은지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상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명자는 이불을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이 듭니다. 일요일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정성껏 손질합니다. 미용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머리를 단장하는 일은 오랜만입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작은 귀걸이도 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합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딸 행복한 모습만 보면 돼. 명자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합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동안 명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강남 거리, 명자는 이곳이 낯설기만 합니다. 지도를 보며 골목을 찾아 들어갑니다. 고급스러운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며 명자는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라움 한정식집 앞에 도착하자 은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은지의 모습이 예뻐 보입니다. 명자는 딸을 보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엄마 오셨어요? 길은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 찾아왔다. 상대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 먼저 들어가 있을까요? 둘은 예약된 방으로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 큰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한국화가 걸려 있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납니다. 명자와 은지는 자리에 앉아 상대편을 기다립니다. 명자는 긴장한 마음에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약간 떨립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그래, 알았어.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립니다. 먼저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 은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도현 씨 오셨어요? 네, 은지 씨. 부모님도 곧 오실 거예요. 도현이라는 남자는 공손하게 명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도현입니다. 은지 씨 어머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은지 어머니예요. 도현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명자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현이 자리에 앉고 잠시 세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어머님, 수원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오면 금방이에요. 어머님께서 미용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원에서 오래 하셨다면서요? 네, 30년 넘게 했어요.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립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옵니다. 명자는 예의를 갖춰 일어나 인사를 하려는 순간 여자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정혜숙. 30년 전 명자의 남편을 데리고 떠난 바로 그 여자입니다.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숨이 막힙니다. 혜숙 역시 명자를 보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은지 어머님이세요. 도현이 옆에 선 여자를 재촉합니다. 혜숙은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혜숙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혜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명자 역시 겨우 입을 뗍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숙의 남편이 밝게 웃으며 명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반갑습니다. 혜성건설 대표 최진욱입니다. 은지 씨 어머님이시죠? 명자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자리에 앉지만 명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그 여자가 도연의 새어머니라니. 명자는 손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혜숙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혜숙은 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은지와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최진욱이 밝게 물어봅니다. 은지와 도연이 만난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명자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자는 해숙을 흘끔흘끔 쳐다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해숙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이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은지 어머님께서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해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수원에서 미용실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해숙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명자는 그 말투가 귀에 거슬립니다. 식사가 나오고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지만 명자는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은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 전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상견례는 어색하게 진행됩니다. 해숙과 명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은지와 도연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화는 주로 최진욱과 은지, 도연 사이에서만 오갑니다. 저희 회사가 수원에도 아파트 여러 단지 지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곳 있으실 겁니다. 최진욱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대답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지 씨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최진욱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명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명자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은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최진욱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특한 따님을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시고 저희 아들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서서 기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요. 명자는 겨우 인사말을 건넵니다. 해숙은 마지막까지 명자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식당을 나서는 명자의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은지가 명자의 팔을 붙잡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응, 괜찮아. 집에 가자. 지하철을 타고 수원으로 돌아오는 동안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이 신경 쓰이지만 묻지 않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3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운명. 그것도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집에 도착하자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은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물을 건넵니다. 엄마, 물 마셔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명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오늘 상견례 때 많이 긴장하셨어요? 얼굴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서울 나가서 그런가 봐. 그래도 도현이네 부모님은 좋은 분들 같지 않았어요? 도현이 아버지는 친절하시고. 명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참습니다. 은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명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은지야, 엄마가 좀 쉬어야겠다. 너도 서울 올라가 봐. 네, 그럼 엄마 푹 쉬세요. 전화할게요. 은지가 떠나고 명자는 혼자 남습니다. 명자는 일어나서 장롱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명자는 그중 한 장을 꺼내듭니다. 흑백 사진 속에 세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명자, 그리고 남편, 그리고 해숙. 명자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고 30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 명자와 해숙은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해숙은 명자의 결혼식에도 왔었고 은지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수다를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해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명자의 남편을 바라보는 해숙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명자는 처음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해숙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당신 제발 가지 마요. 은지가 있잖아요. 우리 딸 생각은 안 해요. 미안해, 명자야. 나도 어쩔 수 없어. 해숙이가 나를 필요로 해. 해숙이요? 내 친구였던 그 해숙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숙이는 나보다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대. 남편은 명자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우산을 든 해숙이 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명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살 은지가 엄마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명자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은 여전합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겁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상견례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해숙의 얼굴, 해숙의 목소리, 해숙의 옷차림. 명자 씨, 상견례는 잘 됐어요. 단골 손님이 물어봅니다. 명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잘 됐어요. 상대 집안은 어때요? 괜찮더라고요. 명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님은 명자의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더 묻지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 은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도현이랑 같이 갈게요. 도현이랑? 네, 엄마한테 인사도 제대로 드리고 싶대요. 괜찮죠? 명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도현을 만나면 자꾸 해숙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와라. 네, 엄마.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한숨을 쉽니다. 도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도현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현을 보면 자꾸 해숙이 생각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해숙도 편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해숙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 최진욱이 신문을 보다 해숙을 쳐다봅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상견례 끝나고 계속 그러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요? 친구였어요. 응, 친구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최진욱은 더 묻지 않고 다시 신문을 봅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명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그날 비를 맞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명자의 눈빛이 생생합니다. 해숙은 눈을 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30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은지와 도연이 명자 미용실을 찾아옵니다. 명자는 두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도연은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니에요. 편하게 앉으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도연은 예의 바르고 차분합니다. 명자는 도연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청년은 착한 사람 같습니다. 은지를 잘 대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새어머니가 해숙이라는 사실이 명자를 괴롭힙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집밥 먹은 지 오래됐어요. 도연이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많이 드세요. 별거 없지만.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은지 씨가 요리 잘한다고 했는데 어머님께 배운 거였네요. 세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연은 자신의 일 이야기를 하고 은지는 최근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명자는 듣고만 있습니다. 도연을 보면 자꾸 해숙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 준비 시작하려고 해요. 빠르면 내년 봄쯤 결혼식 올릴 생각이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명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결혼 준비라니 생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어머님, 괜찮으시죠? 혹시 너무 빠른가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좋으면 됐지. 은지가 환하게 웃습니다. 명자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합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해숙과 사돈이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도연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도연이 떠나고 은지와 명자만 남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하며 말합니다. 엄마, 도연이 괜찮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더라. 엄마, 근데 왜 자꾸 표정이 안 좋으세요? 혹시 도연이네 집안이 마음에 안 드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상견례 때부터 계속 이상하셨어요. 명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명자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픔쯤은 감춰야 할까요?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명자는 은지를 바라봅니다. 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명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도연이 새어머니 말이야. 그분이 엄마랑 아는 사람이야. 은지의 눈이 커집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네. 어머니랑 아세요? 어떻게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은지는 의자를 당겨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명자는 손을 떨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한테는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야. 아픈 기억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명자는 눈을 감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비 오던 날, 남편이 떠나던 날.
명자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 아버지 있잖니. 내가 5살 때 떠나신. 네, 기억나요. 어렴풋이요. 그때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랑 떠났어. 그 사람이 바로 도연이 새어머니야. 정혜숙이라고. 은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입을 벌린 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명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혜숙이라고 그 사람은 엄마 친구였어. 같이 자라고 같이 학교 다니고 뭐든지 나누던 친구였지. 근데 그 친구가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갔어. 엄마. 엄마는 그날 이후로 혜숙이를 다시는 못 봤어. 30년 동안.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야. 하필 내 결혼 상견례에서. 은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명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합니다. 엄마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아버지를 붙잡고 빌었어. 가지 말라고 은지가 있다고. 근데 내 아버지는 혜숙이를 택했어. 혜숙이가 나보다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가 어렸잖니. 그리고 내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럼 엄마는 제가 도현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혜숙과 사돈이 된다는 게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을 보니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근데 그 집안이라는 게 엄마, 도연이는 잘못이 없어요. 도연이 새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도연이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마도 알아. 도연이는 착한 애야. 근데 엄마 마음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은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 저 도연이 정말 좋아해요. 처음으로 이런 사람 만났어요. 저 행복해요. 명자는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은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딸의 행복과 자신의 원망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시간을 줘.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엄마, 도현이한테는 말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도 돼.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그날 밤 명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웁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이제 은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다음 날 은지는 도연을 만나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서울 시내 카페에 앉아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도연 씨, 우리 엄마랑 당신 새어머니가 옛날에 아는 사이였대요. 네. 정말요? 어떻게 아셨대요? 그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지는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도연에게 모두 말합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듣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어머니가요? 네,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친구였던 분이 엄마 남편을 데리고 갔다고.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은지 씨, 저도 몰랐어요. 새어머니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도현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 준비 계속해도 될까요? 도현은 은지의 손을 잡습니다. 은지 씨, 저는 은지 씨를 사랑해요. 새어머니의 과거가 우리 미래를 막을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제가 새어머니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은지 씨 어머님께도 다시 찾아뵙고 싶어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 새어머니를 찾습니다. 해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도연은 리모컨 소리에 고개를 들지 않는 해숙 앞에 섭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해숙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대답합니다.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은지 어머니 말인데요. 어머니랑 옛날에 아셨던 분이라면서요. 해숙의 손이 멈춥니다. 리모컨을 놓고 천천히 도연을 바라봅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누가 그러던 은지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사실이에요. 해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사실이야. 도연은 새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해숙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해숙은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입니다. 해숙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도현아, 내가 젊었을 때 잘못을 저질렀어. 큰 잘못을. 어떤 잘못이요? 명자는 은지 어머니는 내 친구였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근데 내가 그 친구의 남편을 좋아하게 됐어.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새어머니를 바라봅니다. 해숙은 눈을 감고 계속 말합니다. 나는 명자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고 결국 둘이서 떠났어. 명자와 어린 은지를 남겨두고. 어머니, 나도 알아.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했어. 우리는 새로 시작했지. 근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떠나고 1년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 교통사고였어. 나는 혼자 남았지. 해숙은 눈물을 닦습니다. 도연은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사랑이 그렇게 끝나버렸으니까. 나는 혼자 살면서 명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았어. 30년 동안. 그럼 그동안 은지 어머님을 만나지 못하셨어요? 응,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만날 용기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야. 도연은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해숙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연아, 내가 잘못했어. 명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저와 은지는 결혼하고 싶은데. 너희는 잘못이 없어. 너희가 사랑한다면 결혼해야지. 내 과거가 너희 미래를 막아서는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해숙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 안에는 명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며칠 후 도연은 은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은지 씨, 새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다 사실이에요. 그래요. 은지 씨 어머님을 찾아뵙고 싶어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도현 씨가요? 왜요? 도현 씨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이 저지른 일인데 제가 사과해야죠. 은지 씨 어머님께 시간 좀 여쭤봐 주실래요? 은지는 명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명자는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엄마, 도현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요. 도현이가? 왜? 사과하고 싶대요. 도현이 새어머니 일 때문에. 명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도현을 만나면 또 혜숙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알았어. 언제 온다고 했니? 이번 주말에 수원으로 간대요. 토요일 오후 도연이 명자 미용실을 찾아옵니다. 명자는 손님을 다 보낸 후 도연을 안으로 들입니다. 두 사람은 미용실 안작은 소파에 앉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 앉아. 도연은 명자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저희 새어머니가 어머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자는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희 가족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하셨잖아요. 은지도 아버지 없이 자랐고요.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야. 도연은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명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뭐니? 새어머니가 드리라고 하신 편지예요. 받아주세요. 명자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안에는 편지지가 들어 있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혜숙의 손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습니다. 명자야, 30년 만에 편지를 쓴다. 얼굴을 보고 사과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글로 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남편을 데리고 간 것, 너를 배신한 것 모두 내 잘못이야. 나는 그 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그 사람도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어. 너에게 벌을 받은 거야.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명자야, 제발 우리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 우리의 과거가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서는 안 돼. 부탁이야.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명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어머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명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습니다. 도연아, 새어머니한테 전해줘. 편지 잘 받았다고. 근데 용서는 아직 할 수 없다고. 어머님. 그래도 너희 결혼은 반대하지 않을게. 은지가 너를 좋아하니까. 은지를 행복하게 해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 새어머니를 당분간은 만나고 싶지 않아. 결혼 준비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혼수상이나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행복하게 해줘. 내가 겪은 것처럼 은지가 아프지 않게 해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고 미용실을 나갑니다. 명자는 혼자 남아 소파에 앉습니다. 편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30년 만에 받은 사과. 하지만 그 사과가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해숙의 글씨를 따라가며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를 구한다는 말. 하지만 그 말들이 명자의 가슴에 박힌 못을 뽑아주지는 못합니다. 명자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됩니다. 은지와 도연은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합니다. 명자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갑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명자 미용실로 내려옵니다. 손에는 예식장 카탈로그와 드레스 사진들이 들려 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제가 입을 드레스예요.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델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습니다. 명자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예쁘다. 우리 은지가 입으면 더 예쁘겠네. 엄마도 한복 맞춰야 해요. 같이 가요. 그래, 알았어. 은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예식장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식을 올릴지, 하객은 몇 명쯤 초대할지. 명자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결혼식 날 해숙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엄마, 혹시 도연이 새어머니랑 혼수상회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 엄마,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며칠 후 명자는 은지와 함께 한복 가게에 갑니다. 가게 안에는 화려한 색의 한복들이 걸려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결혼식 한복 맞추러 오셨어요? 네, 딸 결혼식이에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한복은 어떤 색으로 하실 건가요? 명자는 한복들을 둘러봅니다. 분홍색, 연두색, 보라색. 화려한 색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명자는 차분한 회색과 분홍색이 섞인 저채도의 한복을 고릅니다. 이걸로 할게요. 이 색이요? 좀 더 밝은 색은 어때요?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은지는 어머니의 선택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명자가 왜 어두운 색을 골랐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해숙도 결혼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현과 함께 예물 가게에 갔다가 식장 음식을 시식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도현아, 은지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 해숙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편지 잘 받으셨대요. 근데 아직 용서는 못 하신대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30년 동안의 상처가 편지 한 장으로 치유될 리 없습니다. 그럴 거야. 당연하지. 어머니, 결혼식 날은 괜찮으시겠어요? 은지 어머니랑 마주치실 텐데. 괜찮아. 그날은 너희들 날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도연은 새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결혼식 날 명자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옵니다. 명자는 미용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결혼 준비를 돕습니다.
은지의 이불을 준비하고 살림살이를 장만합니다. 손님들은 명자의 기쁜 소식을 축하해 줍니다. 명자 씨, 딸 시집 보내니 어때요? 기쁘죠? 네, 기쁘죠. 좋은 사람 만나서. 상대 집안이 건설 회사 한다면서요. 복 터졌네요. 명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복이 터진 걸까요? 명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명자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야. 해숙이. 명자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해숙의 목소리입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명자야,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나 할 말이 있어. 결혼식 전에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어. 명자는 전화기를 꽉 줍니다. 손이 떨립니다. 해숙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언제? 명자야. 언제 만날 건데?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장소는 내가 정해. 명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명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수원역 앞 커피숍. 오후 2시. 알았어. 꼭 갈게. 고마워, 명자야. 전화를 끊고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30년 만에 해숙과 단둘이 마주 앉는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립니다. 토요일 오후 명자는 일찍 미용실 문을 닫고 준비를 합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수원역 앞 커피숍으로 향합니다. 커피숍은 한산합니다. 명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해숙을 기다립니다. 오후 2시 정각, 문이 열리고 해숙이 들어옵니다. 명자를 발견한 해숙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명자야, 와줘서 고마워. 해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고 해숙을 바라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해숙의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야.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 남편을 데리고 간 것, 너를 배신한 것 모두 내 잘못이야. 알아. 다 내 잘못이지. 그 사람도 오래 못 갔어. 1년도 안 돼서 세상 떠났어. 나는 혼자 남았지. 너처럼. 명자는 해숙을 바라봅니다. 해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 사랑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잖아. 맞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 사람도 떠나고 나는 죄책감만 안고 살았어.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봅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명자야, 우리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 우리처럼 아프게 하지 말자.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건 나도 바라는 거야. 결혼식 날 내가 조심할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알았어. 두 사람은 일어섭니다. 해숙은 명자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명자는 손을 거둡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해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숍을 나갑니다. 명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무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이면 은지가 시집을 갑니다. 내일이면 해숙과 다시 마주쳐야 합니다. 명자는 이불을 뒤척이다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어둠 속에서 반짝입니다. 새벽 5시 명자는 일어나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한복을 입습니다. 채도가 낮은 분홍홍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합니다. 오전 8시 은지가 명자 미용실로 내려옵니다. 은지도 벌써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잤어. 너는? 저도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은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납니다. 명자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은 딸의 날입니다. 명자의 과거가 딸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가 머리 해줄게. 앉아봐. 명자는 은지를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넘게 손님들의 머리를 만져왔지만 오늘은 손이 유난히 떨립니다. 딸의 결혼식 날 머리를 직접 해준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평생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자라줘서 엄마가 고마운 거지. 엄마, 저 행복할게요. 도현이랑 잘 살게요. 그래, 엄마는 그것만 봐라. 명자는 딸의 머리를 정성껏 빗으며 눈물을 참습니다. 은지도 거울 속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오전 10시 명자와 은지는 예식장으로 향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웨딩홀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장식이 눈부십니다. 은지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고 명자는 식장 안을 둘러봅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명자의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보입니다. 명자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안내합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해숙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해숙은 화려한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옆에는 남편 최진욱이 함께 걸어옵니다. 해숙과 명자의 눈이 마주칩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명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돈댁 오랜만입니다. 최진욱이 밝게 인사합니다. 명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해숙은 명자 곁을 지나쳐 자리로 향합니다. 명자는 해숙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그날 비를 맞으며 떠나던 뒷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정오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도연이 먼저 입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지가 입장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저 작은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 섭니다. 주례가 말을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결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명자는 주례의 말을 들으며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명자도 한때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례의 말에 명자와 해숙이 일어섭니다. 단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릅니다. 명자와 해숙은 나란히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으려 애씁니다. 도현과 은지가 절을 합니다. 명자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해숙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례가 양가 어머니에게 덕담을 청합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은지야, 사랑하되 나처럼 후회는 남기지 마라. 도연아, 우리 은지 잘 부탁한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신랑 어머니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해숙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꺼냅니다. 도연아, 은지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해숙의 마지막 말은 도현과 은지에게 하는 말인지 명자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칩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명자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해숙도 반대편에서 하객들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명자는 잠시 쉬려고 밖으로 나갑니다. 웨딩홀 밖 벤치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봅니다. 해숙입니다. 명자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명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해숙은 명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명자야, 아까 식장에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건 너한테 하는 말이었어. 알아. 나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해숙은 명자를 바라봅니다. 명자도 해숙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명자야, 우리 이제 미움 좀 내려놓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명자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해수가 미움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건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아이들 때문에라도 노력해볼게. 해숙은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명자는 처음엔 손을 거두려 하지만 이내 그대로 둡니다.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명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어. 이제 그만 들어가자. 두 사람은 일어나 웨딩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지와 도연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와 해숙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행복한 모습입니다.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납니다. 도현과 은지는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명자는 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은지는 명자를 꼭 안아줍니다. 명자는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입니다. 차가 떠나고 명자는 혼자 남습니다. 해숙이 다가옵니다. 명자야, 수원까지 어떻게 가?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우리 차로 태워다 줄까?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마워.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최진욱이 운전을 하고 뒷자리에는 명자와 해숙이 앉아 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수원에 도착하자 명자는 차에서 내립니다. 고마워. 조심해서 가. 명자야, 우리 가끔 연락하자. 명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 안으로 들어갑니다. 명자 미용실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봅니다. 삐걱거리는 오래된 간판.
명자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명자는 미용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텅 빈 가게 안은 고요합니다. 명자는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해숙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슴 한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명자 씨, 딸 결혼식 잘 치렀어요. 단골 손님인 김순희 할머니가 묻습니다.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잘 치렀어요. 은지가 정말 예뻐 보였어요. 그럼 이제 외로워지겠네요. 딸도 시집 갔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은지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명자는 할머니의 머리를 손질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은지와 도연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옵니다. 은지는 명자 미용실로 내려와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엄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은지는 휴대전화로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제주도 바다, 한라산, 맛있는 음식들.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이 사진마다 담겨 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에요. 도연이 새어머니가 엄마한테 드릴 게 있다고 하시던데요. 뭔데? 잘 모르겠어요. 직접 전해드리고 싶으시대요. 며칠 후 해숙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명자는 조금 긴장하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내가 받아야 할 게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내가 수원으로 갈게. 토요일 오후 해숙이 명자 미용실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명자는 해숙을 안으로 들입니다. 앉아. 고마워.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습니다. 해숙은 상자를 명자 앞에 놓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명자는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편지들. 명자는 시계를 꺼내듭니다. 명자가 결혼 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했던 시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너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명자는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이 시계를 차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이것도. 해숙은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명자는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입니다. 명자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해숙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용서해줘. 은지를 잘 키워줘. 내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 줘.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30년 만에 받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 언제 쓴 거야? 그 사람이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언젠가 너한테 전해달라고. 명자는 편지를 꽉 줍니다. 해숙도 눈물을 흘립니다. 명자야, 나도 미안해. 그 사람도 미안했대. 우리 둘 다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명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물만 흘러내립니다. 해숙은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이번에는 명자도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명자야, 이제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수가 용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근데 이제는 미워하기도 지쳤어. 고마워, 명자야. 정말 고마워. 두 여인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명자야, 우리 이제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명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래, 천천히. 서두르지 않을게. 해숙은 일어섭니다. 명자도 일어나 해숙을 배웅합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섭니다. 명자야, 또 연락할게. 그래. 해숙이 떠나고 명자는 혼자 남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습니다. 명자는 시계를 감아봅니다. 째각째각 다시 시계가 움직입니다. 저녁이 되어 명자는 미용실 문을 닫습니다.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은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 지금 먹으려고. 엄마,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도현이 아버지랑 도현이 새어머니도 오신대요. 명자는 잠시 망설입니다. 해숙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 아직은 낯섭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우리 가족끼리 모이는 거예요. 가족. 그 말이 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해숙도 가족입니다. 사돈입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저녁 어둠 속에서 반짝입니다. 명자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 됐네. 지난 인연도 미움도 다 흘려보내자.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 날 저녁 명자는 은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납니다.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엄마 오셨어요. 거실에는 도현과 최진욱 그리고 해숙이 앉아 있습니다. 명자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합니다. 명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댁. 최진욱이 밝게 인사합니다. 해숙도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은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풀립니다. 도현과 은지의 신혼 이야기, 최진욱의 회사 이야기, 명자의 미용실 이야기. 사돈댁, 미용실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진욱이 묻습니다. 30년 넘었어요. 은지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시작했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명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딸 키우면서 미용실까지 운영하시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은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우리 엄마들 정말 대단하세요. 두 분 다 힘든 시절을 이겨내셨잖아요. 도현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본받아야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명자는 일어섭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장모님,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도현이 명자를 차로 바래다 줍니다. 차 안에서 도현이 말합니다.
장모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계셔야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도현아, 은지 잘 부탁해.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명자 미용실 앞에 도착하자 명자는 차에서 내립니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뒤를 돌아봅니다. 도현이 손을 흔듭니다. 명자도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집으로 올라가 명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 하루가 평화롭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입니다.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이 풀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습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통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